이상형님! 지방회! 이상형님! 지방회! 이상형님! 지방자치 시작가 우리가 정착되고 자리 잡고 시행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시작됐지만 지방자치 이후에 반을 위해서 지방의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제도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즉 지방자치에서 사실상 여전히 행정 중심으로 그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이 빠져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로 갈수록 사실은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현재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야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돼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권한과 위상으로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있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제도적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어떤 정책 지원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인사권, 그다음에 재정권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포괄적으로 이번에 다뤄지고 해소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그 전문가분들 함께 하셨고 또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과 한계, 그다음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전국에서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내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행안위에서 법안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 안보다 좀 더 개선된 그리고 나은 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다시 실시하게끔 했던 김영삼 대통령 비서관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제 전면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주변 측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실시를 했던 그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우리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보다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진정 그 말이 옳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성을 부족하게 만든 거죠.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당 인턴까지를 포함해서 9명의 보좌진을 둡니다. 9명의 보좌진의 보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담보될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혼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의원들 월급제를 실시할 때 월급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의원 보좌관제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잘 먹히지가 않아요. 제가 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 만나서 제가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그 뒤에 월급제는 자동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 참 아쉽습니다. 지금도 제가 내놓은 법안을 보면 전문 의원을 두는데 지금 시도의원 정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두는 걸로 제가 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의원 수만큼 전문 인력을 두게 되면 보좌관제를 두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약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700억 들이면 10배 이상의 우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아까 이제 인턴까지 포함해서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시도의회에 전문 인력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한테 주는 거는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 분권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 지방 분권의 핵심이 예산 또 인사 조직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의 말하자면 행정인력조차도 지금 이제 시장 군수에게 가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행정 인력들이 다 순환보직해서 실제 전문성을 그러니까 최소한의 행정 업무에 있어서의 뒷받침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정병욱 의원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회의원 지금 3선입니다. 해보고 또 많이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의회도 이렇게 가보고 또 정대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 대한민국 의회의 특징은 국회의원은 셉니다. 근데 국회가 약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은 좀 속된 말로 해먹을 만하다. 그런데 의회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의회가 약하다는 것은 국민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의회에 많은 권한을 지금 뭡니까 제왕적 뭐 대통령제라고 해서 많은 권한을 의회에 이관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산권 가져오면 미국처럼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처가 있으면 안 되고 의회에 미국처럼 예산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듯이 지역구원들끼리 서로 땅 따먹기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미국의 CRS 미 의회 조사하고 저도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료 통계를 뒷받침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 국회에 예산처도 있고 또 법제실도 있지만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으로서는 너무나 약하다. 그에 비해서 의원들의 보좌 인력은 필요하니까 계속 늘려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불균형하다. 저는 의원님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발언일지 모르지만 보좌 직원을 줄이더라도 의회의 인프라 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권한도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하여튼 뭐 그런 것은 상대적인 특권이겠죠. 줄이고 의회는 강화시키는 이런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지금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한 이양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신원철 회장입니다. 또 많은 국회의원님들 모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게 됐네요. 여기 오다가 윤중로 길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벚꽃 축제 때문에 길을 막아놨습니다. 봄이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졌는데 그 순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발전을 또 염원하고 봄을 기다리듯이 다 한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되게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주신 우리 정병국 의원님, 또 심상정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또 공동 주최자이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또 이렇게 빌려주신 이인영 의원님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3선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요새는 국가, 국민 못지않게 지방, 지역, 그리고 시민, 주민이 더 중요한 로컬 시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컬 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그게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안받침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그런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고 그 의지의 발현으로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의회는 2016년서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권 TF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하고 지금은 전국 시도의회에 다 이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2년 전서부터 7대 과제를 정해서 열심히 좀 활동을 했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지방의회와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정책 지원 인력과 인사 독립권이 이때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이 두 가지라도 이번에 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또 굉장히 큰 유의미 있는,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또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또 이제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저는 굉장히 좀 녹록지 않은 과정을 밟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부터 합의가 된다면 반드시 통과가 돼서 자치화 분권을 향한 또 큰 걸음에 다가가는 그 좀 미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이라 또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유의미한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28년 만에 지난 29일 날 국무회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날 밤 17개 의장들이 함께 모여서 웃기도 했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28년 만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이제 국회로 넘겼습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부자진이 아니라 정책 지원 인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늦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부 취업연구소 해양연구원을 22년을 다니다가 타이든 자이든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취업연구소를 다닐 때는 과기노조 민주노총을 노동운동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접은 제가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삼선인 저는 무엇을 할까 늘 고민합니다. 경기도는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42km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안마다 평택항의 특성이 있고 시아호의 특성이 있고 임진강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보려고 혼자 142km의 연안을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옆에 있는 가방을 들어주는 부자진이 아니라 142km의 연안을 걸으면서 함께 조례를 만들고 도민들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3헥터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지방분권 TF를 출범하면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 또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정수 부분과 인사권 독립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2부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방의회 입장을 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6분의 패널 토론과 질의, 답변과 종평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토론자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최환영 법제연구원 부원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단골 손님이시죠?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위원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애독자입니다. 성한영 한겨레 선임기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순영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의원 하셨고요. 저희 동네 분이 특별히 보좌관 출신이셔서 제가 애정있게 그동안의 활동들과 지금 활동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제 7분, 토론 발표 각 7분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주어진 시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토론회를 마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잘 경청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요. 특별히 서울시의회 관계자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 내용 전부 다 녹취하시고 중요사항 체크하셔서 국회의원님들께 핵심 쟁점 사항들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지방분권 TF 단장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방의회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정태입니다. 발제에 앞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은 오늘 이 토론회는 정말 드물게 우리 여야 4당 연합으로 주최된 토론회였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 말씀하셨던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리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우리 대표위원들도 함께 해주셨고, 특히 정병국 의원, 김광수 의원님 같으신 분은 우리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우리 법안도 굉장히 강력한 법안도 좀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자유한국당 이채희 간사위원님께서 실은 오늘 회의 이른 토론을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3달 가까이 준비를 좀 해왔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피치 못할 당의 사정 때문에 함께는 못하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이 좀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못하셨다마는 우리 이채희 의원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좀 보내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